한국을 대표하는 성산 오대산. 강원도 강릉과 홍천, 평창에 걸쳐 있는 오대산은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생태계가 잘 보존된 산림지대일 뿐 아니라 아주 특별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 산이다. 오대산은 1400년 한국 불교의 역사가 깃들어 있는 곳이다. 산 전체가 불교 성지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월정사와 상원사를 비롯해 중앙과 동서남북 5봉우리의 절이 들어섰고 긴 세월 동안 수많은 선지식이 오대산에서 수행하며 한국 불교를 발전시켰다. 또한 여러 점의 국보와 보물을 간직하고 있고 중대 정멸보궁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봉안하고 있다. 불교 성지인 동시에 우리나라의 역사를 간직하고 있는 오대산. 긴 세월 동안 조선 왕조실록과 조선 왕실의궤를 모셨던 곳. 그곳 또한 바로 이 오대산 사고다. 자연유산과 문화유산을 두루 갖춘 오대산은 최고의 수행 공간, 명상 공간으로도 꼽힌다. 많은 수행자와 관광객이 오대산을 끊임없이 찾는 이유다. 월정사는 이런 오대산의 역사와 문화를 널리 알리고 또 잘 지켜나가기 위한 노력을 꾸준히 해왔다. 특히 2004년부터 개최하고 있는 오대산 불교문화축전은 그 노력의 일환이다. 올해로 17회를 맞은 오대산 문화축전. 월정사는 코로나19 방역 방침에 따라 행사 명칭을 오대산 문화포럼으로 바꾸고 실시간으로 중계되는 비대면, 다른 말로 온택트로 진행했다. 푸른 자연과 더불어 녹색 미래로 나아가고자 하는 월정사, 그리고 오대산을 더 잘 보존하기 위한 길,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 오대산을 중심으로 많은 이들의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다. 태백산맥 중심부에서 서쪽으로 길게 뻗어가는 차령산맥의 첫 지점에 우뚝 솟은 오대산. 오대산은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산림지대다. 월정사 입구에서부터 빼곡하게 들어선 수령 수백 년이 넘는 전나무를 비롯해서 사스레나무와 측백나무, 주목나무, 난티나무 등 천여 종이 넘는 식물이 우거져 있다. 전형적인 토산으로 토양이 비옥해서 숲이 웅장하고 수려하면서도 맑고 싱그럽다. 또 오대산에는 2,700여 종의 동물이 서식하고 있어 지리산, 한라산과 함께 동식물 분포의 보고로 손꼽힌다. 푸른 자연이 숨쉬고 있기에 많은 사람들은 오늘도 오대산을 찾는다. 자연의 품에 간절하고 애타는 마음을 내려놓으며 무언의 기도를 올리기도 하고 숨가쁜 일상에 쫓겨 잃어버렸던 활기를 되찾으면서 잠시 여유를 즐긴다. 오대산은 중대를 중심으로 동서남북의 5대가 연꽃잎에 쌓인 모습이라 해서 오대산이다. 보물 제1995호로 지정되어 있는 중대 정멸보궁. 정멸보궁은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한 곳이다. 오대산 중대를 문수진성의 주초로 생각한 자장률사는 이곳에 정멸보궁을 짓고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온 석가모니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봉안했다. 내 차라리 계를 지키고 하루를 살지언정 계를 깨뜨리고 100년을 살기를 원하지 않는다며 재상의 자리를 마다하고 출가자의 길을 갔던 자장률사. 신라 선덕여왕 5년에 당나라로 건너간 자장률사는 문수보살이 머물러 있다는 오대산을 찾았다. 이 오대산은 이 자장률사께서 중국 오대산의 기도 끝에 문수보살의
하인으로부터 부촉을 받아서 이곳에 와서 부처님의 사리도 봉안하게 되고 또 오대산을 개창하고 오대산 오대에 각 암자가 다 건립이 되고 하면서 최초의 성산으로 또 신행결사가 최초로 이루어진 그런 이제 산중이 바로 이 오대산입니다. 중국으로 건너간 자장률사는 오대산 태화지역 문수보살 석상에서 7일간 기도하고 꿈에서 부처님을 만나 뵈 사구계를 받았다. 이튿날 한 노스님이 찾아와 사구계의 뜻을 알려주며 부처님의 정골사리를 건네주었으니 그가 바로 문수보살이었다. 이후 신라로 돌아온 자장률사는 신라에서도 오대산을 찾고자 7년간 헤매고 다녔고 마침내 찾아낸 곳이 강원도 오대산이었다. 지금으로부터 2500여 년 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반열반에 드시자 제자들은 부처님의 성체를 다비했다. 그리고 사리를 8분하여 사리탑을 세웠고 아소카 왕이 불교를 널리 전하고자 사리탑을 열어 더욱 세분했다. 그렇게 부처님의 진신사리가 신라에까지 전해졌고 신라에서 가장 신령한 곳 5곳을 선정해 부처님의 사리를 봉안했으니 영축산 통도사, 오대산 월정사, 태백산 정암사, 설악산 봉정암, 사자산 법풍산 5곳의 정멸보궁 가운데 오대산 중대 정멸보궁만 어느 곳에 부처님의 사리가 안치되어 있는지 알려지지 않았다. 보궁 뒤쪽에 1m 높이의 마의 불탑이 상징적으로 서 있을 뿐이다. 부처님의 진신사리를 모신 정멸보궁은 부처님께서 상주하며 법을 설하고 계심을 상징한다. 정멸보궁을 비롯한 오대산의 여러 사찰을 총괄하는 중심 사찰이 바로 월정사다. 신라 선덕여왕 12년 643년에 자장률사가 창건한 월정사는 많은 스님이 주석하면서 사세가 번성했다. 월정사의 부도전이 바깥이 아니라 출입구에 있는 것은 인멸 후에도 사찰을 수호하겠다는 의미가 담겨 있다. 근현대로 넘어오면서 선종을 중흥시킨 대선사 경허 스님이 월정사에서 화엄경을 설했고 경허 스님의 제자 하남 스님은 천고의 자취를 감춘 학이 될지언정 앵무새의 재주는 배우지 않겠노라며 상원사에서 동구 불출했다. 이후 탄허 스님과 만화 스님 등 수많은 스님들이 월정사에 머물며 수행가풍을 이어갔고 그 수행력은 현재에도 오롯이 이어지고 있다. 월정사의 주불전은 적광전이다. 적광전 현판과 주련은 탄허 스님의 친필이다. 적광전에는 일반적으로 비로자나 부처님을 모시지만 월정사에는 석가모니 부처님을 모셨다. 석가모니 부처님이 깨달음을 얻었을 때 비로자나 불과 하나가 된다는 법계의 연기를 상징하는 것이다. 이는 탄허 스님이 가르친 화엄 사상에 따른 것이다. 6.25 전쟁 당시 소실된 적광전은 탄허 스님의 발언으로 1969년에 중건됐고 수행과 기도의 산실로서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부처님 진신사리를 지금 여기에 모셨으니 묻중생으로 하여금 예배를 쉬게 하지 않으리. 적광전 주련에 새겨진 자장 스님의 계송처럼 부처님을 향한 예배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다. 저는 요 오대산 있은 지가
17년 됐습니다. 이제 18년, 이제 11월 달 되면 18년 들어갑니다. 오대산 있으면서 저 정멸보궁서부터 올해 부처님 닭인물도 지고 댕기고 새벽 2시부터 일어나서 일을 열심히 했어요. 여기 오대산 같은 성지가 없어요. 전 세계에서도 이런 성지가 없어요. 진짜 여기는 좋은 도량이고 좋은 성지. 오대산 여기 전체가 다 문수도량이고 불보살님들이 살아있는 깨어있는 불보살님 성지라고 저는 자부하고 있습니다. 여기 큰 스님들도 다. 심해서 다시 내 원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을 무슨 산매? 화엄산매. 그것이 화엄산매야. 이제 이 얘기를 아시겠죠? 회인산매가 본원이고 내가 깨어있어가지고 내가 생활하면서 실천해가면서 바꿔나가가지고 회인산매로 돌아가는 그 과정을 무슨 산매? 화엄산매. 그 화엄산매를 저기 법계를 돌면서 여러분이 일심으로 돌면 여러분은 화엄산매를 하는 분으로 그대로 자리하고 있는 것이다 이 말입니다. 아셨죠? 그게 안 해도 되는데 그렇게 오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잡념이라고 그래. 근데 여러분 이게 오해해서 우리가 깨어있는 마음을 같이 연결하고 또 깨어있는 의식으로 전환하고자 새로 생긴 법회가 화엄법성 대법회가 오늘 첫 시작된 날이었습니다. 뭐 다른 부분을 떠나서 특히 이제 많은 분들이 왔을 때 느끼는 첫 감정이 수평적 그 어머니와 같은 감정을 가지고 있다. 이곳에서 당신들께서 오셔가지고 함께 어떤 자연적으로 아니면 또 내면적으로 느꼈을 때 굉장히 큰 감동과 잔잔한 기쁨을 얻어가고 있다고 피드백이 많이 들어오고 있거든요. 월정사는 수행과 신행의 공간인 동시에 문화재의 보고이기도 하다. 특히 팔각 9층 석탑은 월정사의 대표적인 문화유산이다. 화강암으로 조성된 탑신에 청동 장식이 장엄된 탑은 아름다움의 극치를 이룬다. 오대산의 청량한 바람이 지나가면 72개의 풍경이 맑고 투명한 소리를 만들어낸다. 탑 앞에는 석조 보살 좌상이 자리하고 있다. 지금은 성부박물관에 보관 전시되어 있는 이 보살상은 연꽃 모양의 돌 위에 앉아 가슴 쪽으로 손을 모으고 있다. 본래 청동으로 된 향로를 받쳐 들고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양식은 강원 남부와 영동 지역에서만 나타나는 특이한 형태로 입가에 띄고 있는 잔잔한 미소가 부드럽다. 고려시대도 왕실의 그런 지형과 보석의 이 월정사도 저 팔각구청 석탑이나 또 정각들이 굉장히 하나 이 도량이 흉성하게 되었고 또 특히 이 고려 말에는 상원사 청량선언을 다시금 재중창을 해서 그렇게 해서 10년 동안 결사를 했다는 그런 기록이 있습니다. 월정사만큼이나 유명한 오대산 상원사. 역대 선지식들의 기상과 수행 정신이 면면이 흐르는 곳으로 705년 신라 33대 성덕왕 때 보천, 효명 두 왕자가 세운 절이다. 조선시대에는 세조와 인연을 맺었다. 상원사 앞 계곡에서 목욕을 하던 세조가 문수동자를 만나 피부병을 고친 것이다. 이후 신미대사 등이 세조를 위해 상원사를 중창했고 중창과 그에 대한 세조의 지원 등이 중창 권선문에 자세히 기록돼 있다. 한문과 한글 번역으로 되어 있는 권선문은 한글 연구에도 귀중한 자료다. 480여 년을 버텨온 법당은 1946년에 실화로 전소됐고 현재의 상원사는 1947년 금강산에 있는 마하연 건물을 본떠 새로 지은 것이다. 오대산 도인으로 불리는 하남 스님. 스님이
27년 동안 상원사에서 동구불출하며 정진하자 내로라 하는 선지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그렇게 상원사는 북방 제1선원으로 꼽히면서 지금도 불교 성지로서의 명성을 이어가고 있다. 상원사 문수전에는 두 존의 문수보살상이 모셔져 있다. 문수보살 좌상과 목조로 조성된 문수동자상이다. 1984년 문수동자상의 복장에서 세조의 것으로 추정되는 피고름 묻은 적삼이 유물과 함께 발견돼 세조의 문수동자 친견설화가 사실임을 증명했다. 귀중한 문화재들을 지니고 있는 상원사는 한국전쟁 당시 소실될 뻔했다. 1951년 일사후퇴 직전 오대산의 모든 사찰들을 불태우라는 명령을 받은 국군 장교가 상원사에 들이닥쳤을 때 하남 스님은 가사장삼을 수하고 법당에 가부좌했다. 이에 장교는 법당 문짝만을 뜯어내 소각하는 신용만 하고 돌아갔다. 죽음으로 맞선 스님의 기계 덕분에 문수동자상과 중창 권선문, 동종동의 문화재가 오늘날까지 전해지고 있다. 특히 신라 성덕왕 25년에 조성된 상원사 동종은 현존하는 우리나라 범종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으로 최고의 소리와 최고 수준의 주조 기술을 자랑한다. 종의 배 앞뒤에 새겨진 정교한 주악 비천상은 가히 환상적이다. 무릎을 세우고 허공에 뜬 채 수공후와 생을 연주하고 있는 모습이 유려하면서도 아름답다. 오대산이 품고 있는 불교적 가치와 문화적 가치는 우리가 계승해 가야 할 소중한 유산이다. 오대산은 역사적으로도 큰 의미를 지닌 곳이다.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되어 있는 조선시대 역사서, 즉 조선왕조실록과 조선왕실의궤를 긴 시간 동안 보관하던 조선의 사고가 바로 이 오대산이다. 현재는 월정사에서 건립한 조선왕조실록과 의궤 전시관이 오대산 입구에 자리하고 있다. 사명당 유정스님. 우리에겐 유정스님보다 사명대사로 익숙한데 오대산 사고를 이야기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분이다. 임진왜란으로 전주 사고를 제외한 모든 사고의 조선왕조실록을 소실하게 된 조선. 유정스님은 더 깊은 산속에 실록을 보관하자고 주장했다. 이에 따라 1606년 오대산 사고가 설치되고 다시 편찬된 804권의 실록 교정본을 오대산 사고에 봉안했다. 왕조실록은 왕에 관련한 그 태조 때부터 철종 때까지의 기록을 모두 기록한 것이고요. 의궤는 그 혼례, 상례 이런 모든 가정사 이런 것을 담은 그런 것들이 의궤, 왕실 의궤입니다. 1606년 태조부터 명종 때까지의 초고본을 오대산 사고에 봉안한 이후 선조실록부터 인조실록, 효종실록, 광해군 일기, 숙종실록, 경종실록, 정조실록까지 오대산 사고에 300여 년간 계속해서 보관됐다. 실록과 의궤의 안전한 보관을 위해 설치됐던 외사고. 오대산의 사고는 월정사 부근에 자리했다. 하지만 당시의 건물은 한국전쟁 때 불타고 현재 남아있는 오대산 사고는
1989년에 복원된 것이다. 사고의 건축 양식은 일정하지 않았으나 대체로 2층 구조의 목조 기와집 2동이 앞뒤로 늘어섰다. 하나는 실록을 복원하는 사각이고 다른 하나는 왕실의 족보와 의궤를 소장하는 선원 보각이다. 사각과 선원 보각의 경우 두 건물 사이는 물론 주위로 반드시 담장을 둘렀다. 외부의 침입을 막는 동시에 화재를 예방하는 방화벽 구실을 했던 것이다. 사고를 2층 건물로 지은 것은 다락 형식이 해충과 습기를 막는 데 용이했기 때문이다. 실록을 포함해서 사고 안에 소장된 모든 서적은 2층 다락에 복원했다. 오대산이 상당히 의미가 있던 것이죠. 그런 기록 문화로서의 정말로 소중한 우리의 문화유산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게 세대 전손 꼭 지켜가야 될 이런 것들이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조선시대에도 정족산본, 태백산본, 전조사고본, 오대산 사고본 나눠서 이렇게 보관했다는 것은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에 화재라든가 수마라든가 어느 풍수재해를 비켜서 보관했던 것이거든요. 그런 선조들의 그런 취지를 살려가지고 지금도 나누어 보관해야지 집중 한 군데 보관하면 안 된다. 일제강점기였던 1914년 오대산 사고에 보관 중이던 실록과 의궤는 조선 총독부에 의해 일본으로 반출됐다. 긴 세월의 여러 노력 끝에 2006년 7월 동경대학 소장본 47책을 전부 환수해왔고 현재는 국립고궁박물관에 보관 중이다. 월정사에서 그런 큰 역할들을 많이 해오셨는데 앞으로도 이게 그 불교계를 중심으로 우리 군민들, 도민들이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꼭 이거를 지켜가고 또 환수해 와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대산 사고의 수호 사찰로 지정됐던 월정사, 그리고 수호의 책임을 다했던 월정사의 역대 주지 스님들. 월정사 주지 정념 스님은 이 역할을 받들어 일본으로 반출됐던 실록과 의궤를 오랜 노력 끝에 환수해왔다. 조선시대 기록유산의 정수인 동시에 조선 왕실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보여주는 실록과 의궤. 그 역사적 의의를 되찾고 유네스코 등록문화재로서 위상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오대산으로 돌아와야 할 것이다. 서울을 오고 가며 보는 한강. 한국인의 역사, 삶 속에 항상 함께해온 이 한강은 어디서 흘러오는가에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된다. 그렇게 한강의 물줄기를 따라가다 보면 다시 오대산에 도달하게 된다. 과거 오대산에서는 매년 봄, 가을에 한강 시원제를 올렸다는 기록이 조선 왕조 실록에도 남아있다. 오대산 우통수와 금강연이 한강의 시원지였기에 이곳에서 한강 시원제를 올렸던 것이다. 월정사는 평창군과 함께 한강 시원에 관한 자료를 정리해 그 가치를 바르게 전달하고자 체험관을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 매일 일상적으로 먹고 마시는 음식과 음료. 평소에는 우리가 의식하지 않지만 사실 차나 음식의 맛은 물에 따라 달라진다. 우리나라 3대 명수로 손꼽히는 오대산 우통수와 달천수, 삼타수. 옛 선비들은 차를 다리는 으뜸의 물로 우통수를 꼽았다. 세종실록을 비롯한 여지도서, 지행록 등 여러 문헌에서도 우통수를 한강의 시원지로 적고 있다.
이 물이 땅속으로 들어가서 이 땅속에서 있었던 그 물이 위로 용추하면서 그 물이 흐르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그 색과 맛이 다른 물하고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뛰어나다고 해요. 그래서 색이 옥빛이고 그다음에 그 물이 한강으로 흘렀을 때 가운데로 흐른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렇게 된 가장 큰 원인은 이 물이 다른 물보다 무겁기 때문에 무거워서 다른 물하고 섞이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우통수의 그 빛과 그 무거운 그 물이 한강까지도 거슬러 가면서도 육안으로도 그거를 확인할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호명대자와 보천대자께서도 이 오대산에 오셔서 많은 물줄기가 있지만 서대에 있는 그 우통수의 물을 길어다가 거기에다가 차를 우려서 그 차의 물을 정성스럽게 부처님 전에 올려서 그것도 50년 동안 여기에서 수도 생활을 하셨다고 해요. 그만큼 역사적으로 이 우통수의 물이 신성하다라는 것들이 이렇게 유래로 많이 유래가 되고 있습니다. 서대에 있는 우통수가 이제 발원지다라고 이제 조선시대 분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발원지라는 것도 우리나라의 그 시원이다라는 그런 의미하고 비슷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그 정체성을 이렇게 오롯이 갖고 있는 곳이 오대산이다. 저는 그렇게 또 생각을 합니다. 오대산의 각지에서 내려오는 샘물은 모두 1급이다. 오대산의 오대암자와 정멸보궁에서 흘러내려오는 샘물은 월정사 앞의 금강연에서 만나는데 용출하는 금강연의 물과 오대산 샘물이 합수해서 한강으로 내려가는 우통수가 된다. 우통수는 한강의 시원지일 뿐만 아니라 오대산의 풍부한 산림자원을 만들어낸 근간이기도 하다. 수많은 생명체가 평화롭게 공존하는 오대산. 이곳은 고요하면서도 싱그럽다. 공기는 맑고 상쾌해서 걷기에 좋을 뿐 아니라 수행과 명상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성산이면서 또 스님들이 수행하기로는 가장 좋은 그런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는 거죠. 이제 고도도 인체에 가장 적합한 600고지부터 한 900고지까지 펼쳐지는 상운사까지의 이런 이제 산심에 좋은 그런 기운들을 또 담지하고 있고요. 여기에는 스님들만이 아니라 누구라도 또 힐링하고 수행하고자 하는 이런 분들이 이곳을 언제라도 찾을 수 있는 또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이 산중이 오대산이다. 오대산에서는 어디에 있든 그 자리에 고요히 앉으면 그곳이 바로 명상의 공간이 된다. 맑은 기운이 흐르는 숲에 앉아 복잡한 생각들을 내려놓고 들고 나는 숨을 바라보면 오롯이 지금 이곳에 머물게 된다. 월정사는 오대산이 지닌 이런 가치를 계승해 현대인을 위한 수행과 명상의 공간으로 거듭나고 있다. 마음 관찰을 기본으로 해서 이제 호흡 수행을 어떻게 하는지 제가 간단히 좀 알려드리려고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는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 계신 것처럼 이렇게 반가부자나 또는 결과부자 또 평자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각자 가장 편한 자세로 하시면 되고요. 또 만약에 이제 몸이 좀 안 좋아서 허리가 안 좋거나 이러신 분들은 의자에 앉아서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전 정말 해롭다. 이게 우리 마음을 어지럽게 만들고 되게 무기력하게 만들고 그리고 되게 이제
게으르게 만드는 요소다. 짧은 명상으로 본뇌를 온전히 버리기는 어렵지만 마음을 고요히 하기에는 충분하다. 불교 수행 중에 가장 이제 많이 알려지고 또 지금도 많은 사람들에게 수행되는 이 호흡 수행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드렸는데요. 이 호흡 수행을 기반으로 이제 삼매와 지혜를 닦아서 우리 마음에 그런 괴로움을 일으키는 그런 번뇌를 버리는 그런 수행입니다. 오대산 이 자락 밑에 앉아서 우리 도시에서는 맛볼 수 없는 이러한 시원한 청정한 이곳에서 했다는 이 자체가 더 이 세포들이 활성화되고 면역력이 증가되고 이런 것을 느끼게 되지 않을까 싶고 정말 저는 이 시간 짧은 시간이었지만 오늘 하루 너무 행복했습니다. 중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붙던 네 차례로 알아차리면서 집중과 많은 변화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는 예를 들면 화나는 마음이 싹 일어나잖아요. 근데 화나는 마음이 일어날 때 화난다는 그 알아차림을 가지수 못하니까 그 한 달도 가고 1년도 가고 그 다음에 싸우기도 하고 여러 가지 다툼도 가지게 됩니다. 자기 안에서 어떤 마음이 일어나는지 알아차릴 수 있다면 그 마음을 어떻게 다스려야 하는지 답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이런 명상은 비단 수행자의 전유물이 아니다. 월정사는 명상을 일반 대중에게까지 널리 확산시키기 위해 오대산 자연 명상마을을 건립했다. 오대산 계곡 근처 9,900여 제곱미터의 넓은 분지에 100여실의 숙소와 세미나실, 문학관, 레스토랑, 그리고 명상실을 갖추고 있다. (2018년) 문을 연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옴뷰이는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건강을 되찾는 곳, 온전한 쉼을 즐길 수 있는 곳, 명상으로 마음을 알아차리는 곳이다. 이곳에서 이 현대인들 또 도심에서 살아가는 분들의 그런 마음들을 갖다 다 이게 치유해 줄 수 있고 재충전시켜 드릴 수 있고 더 나아가서는 이 수행으로 또 이끌 수 있는 이런 이제 도량이 필요하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을 건립하게 됐고, 오대산 자연명상마을 안에는 명상을 위한 공간 독림선원이 자리하고 있다. 독림이라는 이름 속에는 종교를 넘어 함께할 수 있는 도량이라는 뜻이 들어있다. 명상마을을 찾는 일반인에게 명상을 체험시켜주는 교육국장 선공 스님을 찾았다. 현재 이제 교장 정념 스님의 원력으로 오대산 내 이제 세 곳에 선원이 개원돼서 수자 스님들이 안거 정진을 하고 계시고, 또 사회적으로는 불자님이든 또 비불자님이든 많이들 이 명상에 관심을 갖고 계셔서 이곳 명상마을에 와서 이제 명상에 대한 배움과 함께 또 체험을 하고 있고, 또 그래서 이제 많이들 오시는데, 이런 부분들이 바로 오대산의 가치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냥 걸으면 걷기에 불과하지만 몸의 움직임, 발의 무게, 이동되는 균형감, 발과 다리의 신체적 감각이나 느낌에 주의를 기울이면 명상이 된다. 생각이나 감정이 일어나면 그대로 알아차린 다음 다시
걷고 있는 다리의 감각으로 주위를 이동한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은 걷기 명상을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곳이다. 소나무의 기운이 가득한 비밀 정원의 길에서부터 피톤치드가 온몸을 감싸는 전나무 숲길, 또 월정사에서 상원사에 이르는 선제길이 있기 때문이다. 좋다, 싫다 이렇게 이제 분별을 하죠. 자, 그러면서 또 이제 마음이 이건 좋습니다. 자연스러운데 또 이제 어떨 때 이제 막 걸으면서 또 생각을 꼬리를 물고 막 이어질 때. 템플스테이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이제 사찰에서 규율을 지켜가면서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곳은 이제 좀 더 자유로운 가운데 뭔가 휴식도 하고 또 뭔가 이제 명상을 통해서 또 치유도 하고 또 뭐 이렇게 원하시는 분들은 또 이제 월정사라든지 그리고 또 보공참배라든지 각자 이제 본인들이 원하는 대로 또 선택을 해서 자기 어떤 시간을 보낼 수 있다는 게 이제 이 명상 마을의 또 장점이고, 또 다들 이제 그걸 이제 좋아하셔서 오고 계십니다. 명상 수행법은 지도자에 따라 조금씩 다르다. 오대산 자연명상마을에서는 명상과 함께 조사선을 염두에 둔 전통적 선불교 수행법도 지도하고 있다. 지금 이 순간 누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지금 이 순간 누가 소리를 듣고 있습니까? 오직 모를 뿐입니다. 처음 그 명상 수업 참여해 봤는데요. 스님께서 그 조사선 얘기해 주시면서 공안하고 화두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그 공안 이야기 들으면서 해서 가슴이 이렇게 따뜻해지는 느낌이 먼저 왔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그 수행 지도를 해 주시는데, 그 따뜻한 느낌이 점점점 이렇게 시원해지면서 좀 뭔가 머리가 좀 맑아지는 느낌, 그게 받았습니다. 확실히 이렇게 특히 월정사라든지 이런 명상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공간에 와서 이렇게 조용한 환경, 깨끗한 환경에 오는 것만으로도 반은 이미 이제 준비가 된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런 강의, 이제 명상 수업을 이제 듣게 되면은 이 환경 자체도 도움이 되면서 시너지가 된다고 보고, 확실히 또 지도를 해주시는 분이 계시면 따라가기 쉽고 집중하기 쉽고 그 결과물도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전통성을 유지하면서도 사람들에게 현대적인 방향으로 다가가기 위해 고민하는 월정사는 명상과 참선에 대한 현대인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받아 안고 있다. 불교가 이 시대에 존재할 이유가 뭘까? 적어도 불교라는 부처님 가르침이 현실에서 출발했고 현실의 고통, 괴로움을 해결하는 것에 출발했다는 맥락을 볼 때, 오대산은 여타의 그 교구본사나 산문이 하고 있는 전통적 수행에만 머물지 않고 현대적인 수행과 접목하려는 시도를 가장 적극적으로 하고 있는 그런 본사라고 생각됩니다. 오대산이 지닌 불교적 가치, 역사적 가치, 그리고 정신문화와 자연환경적 가치가 산문을 넘어 대중에게 전해질 수 있도록 월정사는 2004년부터 매년 오대산 불교문화 축전을 개최했다. 코로나19로 인해 축전 대신 오대산 문화포럼으로 명칭을 바꾸고 비대면 행사로 전환했다. 10월 9일 첫 프로그램인 오대산 포럼을 시작하겠습니다. 우리가 가야 될 그런 미래에 대한 모색, 또 현재에 대한 진단, 이런 것들을 더 넓은 차원에서 우리가 함께 갈 수 있는 그런 문화를 월정사에서 오늘 이렇게 함께 하고자 합니다.
인류의 유산 오대산을 소중히 지켜나갈 방법을 고민하는 동시에 생명과 평화, 치유의 터전 오대산에서 녹색 미래를 향한 인류의 길을 함께 모색하는 자리였다. 온라인을 통하고 또 이제 이 화면을 통해서 이제 전달해 드릴 수 있게끔 이제 오대산 문화 포럼이라는 이런 이름으로 이제 몇 가지 이 주제를 가지고 세미나 또 이 담론을 펼치는 이런 장을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녹색 미래에 대해서 또 함께 또 고민해보고 또 오대산도 어떻게 하면은 이 녹색 미래에 걸맞는 산중으로 나아갈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이런 이제 담론을 한번 행성해 보는 일이고요. 클린 강원, 청정 평창, 치유의 오대산. 2020 오대산 문화 포럼에는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함께했다. 다양한 주제가 논의됐고 우리 인류의 유산 오대산을 앞으로도 소중히 지켜야 한다는 마음이 더 많이 모였다. 지금까지 오대산의 어떤 자연적인 가치, 어떤 문화적인 가치들을 소홀한 부분들이 있거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살려서 전 세계 지구인들이 오대산이라는 명산들을 즐기고 공유할 수 있는 부분들을 위해서 이번 세미나 굉장히 뜻깊었다고 생각합니다. 이 자리에 함께한 전문가들은 물질화되고 개인화되면서 자신의 몸과 마음을 돌보지 못하는 현대인들을 위해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를 깊이 있게 논의했다. 또 오대산의 세계유산 등재를 위한 과정, 인류의 유산으로서의 보존 관리, 월정사와 상원사 등에 대한 연구 결과들이 발표됐다. 오대산 포럼이 세계문화유산 등재와 관련해서 많이 거론되고 있는데요. 오대산이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자연적 환경, 또 역사적인 환경, 이 모든 것을 합해서 복합유산으로 세계문화유산 등재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또 그것이 지정될 수 있는 충분한 여건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노력하면, 그것도 단시간에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오랜 시간에 걸쳐서 모두가 함께 노력하면 세계 문화유산으로 등재될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사리를 모신 곳이 한국이고 그 중에 하나가 오대산이다 라는 것도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고, 또 자연적으로는 뭐 소금강 지구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사실 지질학적으로 더 이제 뭐 연구를 좀 해야 되겠지만 그런 것들도 가치가 많은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이 지역을 지역 주민이 살고 있고, 그리고 뭐 어떤 문화 축전이나 많은 축제들을 거행하고 있잖아요. 그런 것도 사실은 굉장히 가치가 있는 거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해놓습니다. 해놓고 거기에 나온 수익도 지역사회가 같이 가질 수 있는. 10년이 넘었는데 과연 우리 인류는 무엇을 그동안 했는지. 모든 자산은 그 자체로 가치가 있지만은 유네스코 등 세계유산에 등재된다는 것은 세계의 이 자산의 가치를 갖다 알리는 게 됩니다. 그래서 가치를 갖다 2배, 3배 확산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많은 그 문화자원, 생태자원들이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전 세계인에 각인되고 또 그 중요성이 갖다 심화되는 그런 효과를 거두고 있고, 마찬가지로 오대산도 아주 유명한 성지로서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했으면 좋겠다, 또 추진하고자 하는 그런 취지입니다. 저희가 이 오대산 전나무 숲길 안에서 저희 전통 연희를 가지고 한번 해보니까 오히려 산의 기운이 더 넘쳐나서 저희가 주눅들지 않았나. 그렇지만 그 산의 기운과 전통 연희의 기운이 만나서 더 큰 에너지를 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비대면을 영어로 한 온라인 컨택트. 이 줄임말은 온택트다. 위로와 치유를 위한 온택트 공연을 준비했고 판소리와 생명을 주제로 한 박스마임, 한강 시원지 문화제도 진행됐다. 물도 흐르고 이 풍경도 아름답고 소리를 하는데요. 그 어울림이 우리 소리는 자연과 같이 더 아름답잖아요. 근데 오늘은 진짜 마음에 그 판소리를 다 펼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아주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저희가 어렸을 때부터 무심코 쓰던 물이 어떻게 변화됐나에 대해서 좀 집중을 했고요. 그리고 그 깨끗한 물로 어떻게 하면 돌아갈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하면서 작품을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되게 집에 온 듯한 느낌도 들었고요. 고향에 온 듯한 느낌도 들고 되게 행복했습니다. 네. 더 많은 사람들이 오대산과 더불어 행복하기 위해서는 오대산을 잘 지키고 보존해 가야 할 것이다. 2020 오대산 문화포럼에 그치지 않고 지금도 그 움직임이 계속되고 있는 이유가 아닐까 싶다. 다양한 문화 공연과 좌담회, 그리고 성산 오대산의 세계유산적인 특성과 가치를 살펴보는 학술 세미나.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는 시간이었다. 월정사는 이번 포럼을 통해 녹색 미래를 고민하는 동시에 오대산의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를 위한 발걸음을 같이 내디뎠다. 특히 월정사 TV와 BBS 불교방송, 불광미디어, 불교신문 등을 통해서 비대면 온라인으로 진행된 2020 오대산 문화포럼은 전 세계에 전해졌고 폭넓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가 있었다. 비대면으로 진행됐지만은 오히려 오대산의 특성과 가치를 체계적이고 종합적으로 조명해보는 시간이었다는 점에서 큰 의의와 울림을 준다. 평창에 있는 오대산은 1400년에 불교 문화의 성지로서의 위치를 지켜왔습니다. 그래서 이런 불교 문화의 정신적도 지주 역할도 해왔고요. 이것의 우수한 자연 환경과 또 우수한 불교 문화가 인류 평화에 기여하는 어떤 방안들을 모색해낸다면 아마 유네스코 등재에도 아주 쉽게 접근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곳 오대산에서 이번에 좌담회를 가진 것이 너무나 유익했고요. 이런 오늘 의견이 오늘 하루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연속적으로 이런 미래 우리 인류에 대한 이런 녹색의 길을 좌담회를 많이들 연구를 해가지고 이런 좌담회를 매년 가졌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오대산의 불교적 역사적 가치와 문화 환경적 가치를 지켜감으로써 하늘과 땅, 사람이 평화롭게 공존하는 생명 치유의 녹색 미래, 오대산이 나아가고자 하는 길이다. 강원도와 월정사가 오대산의 유네스코 복합유산 등재를 위해 노력하는 것은 그 길에 더 많은 사람들이 함께하길 바라기 때문이다. 이제 오대산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많이 있으신데 오대산의 자연만 좋아하시는 분들이 있으시고 또 불교 문화유산만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으시고 또 여기가 사고를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어서 각각 파편적으로 알고 계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종합하고 체계화하고 입체화해서 전 세계인들에게 어필하고 보존 가치가 있다는 것을 충분히 설명해서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식하고 남길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을 계속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